저희가 스피노자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약간 미친 짓을 했잖아요. 내가 뭘 공부한 건가. 근데 두 분 다 아주 인물이 좋으시네요. 그렇네. 네. 저렇게 주름 잡힌 얼굴로 늙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약간 외모 지상주의가 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네네네네. 공부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거 책 읽고 인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 맞는 거다. 그걸로 진짜 맞으면 큰일 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 친구를 함께 해보기 위해서 모셔봤어요. 소개 부탁해요. 네. 네, 저는 117 약국에서 문학 처방전을 담당하고 있는 견목입니다. 문학 처방전은 또 어디에 쓰이는가? 나중에 문학 처방전 관련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그때 따로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이제 둥글레 약사의 공부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라고 해서요. 둥글레가 자신의 공부 기억을 왜곡하거나 망각하거나 혹시 그럴까 싶어서 저희 증인 차원으로 네네. 같이 둥글레 약사의 천덕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약사 잡는 글쓰기 감상하고 둥글레가 책을 쓰는 동안에 맞춤법이 이게 뭐냐 기분이 맞아. 아니 견목은 사실 뭐 글쓰기도 이제 피드백을 해주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 굉장히 전곡을 찔리면서 나를 괴롭히는 또 하는 말이다 또 맞는 말이라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선생님입니다. 징징댈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찍는 영상은 편안하게 수다가 약이다 라는 컨셉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여기 접속했을 때는 그냥 일본어 강독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왔다가 이제 친구들 권유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 8년 정도 꾸준히 공부했고 또 이제 뭐 약국을 연 뒤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아마 한 10년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문학 공부한 지 같이 공부할 때 견목이 한 반 이상은 같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나를 괴롭혔어요. 어떨 때는 튜터였기도 했고, 어떨 때는 동학이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약사 저기 둥글레도 저기 공부하러 오면서 처음에는 약사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네. 인문학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 자객처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를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히 드러날 수 없는 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맞아요. 결국엔 다 들켜서 지금 여기까지 열었잖아요. 약국까지 열게 될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저희도 저기 둥글레 덕분에 약사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은 어떤 걸 선택할 예정인가요? 어떤 걸 상위 순위가 될지.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상위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약간 내심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이 공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이제 그런 건 있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뭐가 뭐를 이길지는 대진표를 제가 미리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초장부터 엄청 그 곤란한 어떤 대진표를 보고 있어요. 이제 16강인데요. 16강은 미셸 푸코 대 루신 결승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루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을 처음 뭐랄까 본격적으로 한 공부고 푸코는 정말 계속해서 이때도 나오고 저때도 나오고 계속 나를 또 괴롭혔다. 뭐 감시와 처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실은 사사키 아타루 책도 푸코였고 계속 푸코 공부를 끊임없이 했는데 그렇다고 다 하진 않았어요. 저도.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푸코 공부하면서 푸코의 자기 배려라든가 아무튼 좀 성의 역사를 읽을 때는 많은 걸 내가 알게 됐지만 조금 저항감이 들었던 사람이고 루시는 제가 이렇게 빠졌던 미망을 좀 깨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근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둥글레한테 푸코 얘기보다는 루신 얘기를 네. 더 많이 들었던 네, 맞아요. 특히 이게 초창기에 문탁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둥글레랑 같이 한번
어디였죠 거기가? 청송 운전해서 갈 길이 있었는데 그 한 5시간 동안에 루신 얘기, 에세이 쓰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택하기 전에 책을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은데. 이제 루신 전집을 거의 다는 못 읽었지만 당시에 출간된 건 다 읽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루신을 번역한 루신 건 없었는데 주로 이제 일본 쪽에서 이렇게 선집 골라놓은 거를 이제 번역해서 중역한 거죠. 읽었는데 이게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한 루신 전집의 일본입니다. 무덤 열풍. 야, 진짜 이거 보세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엄청- 했네요. 요즘 공부하는 책이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엄청 누리졌네. 그쵸. 손대판 시간이. 네, 근데 정말 저는 루신한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어떤 공부를 하건 또는 어떤 싸움을 하건 어떤 혁명을 하건 끝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씌워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뭐 희망이다 아니면 절망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절망에 반항한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희망을 쉽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고뇌 이런 것들도 배웠던 것 같고 푸코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푸코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 푸코한테 감화를 받는 주체 해석가. 이건 보통 광기의 역사나 감시와 처벌 아닌가요? 그런가요? 근데 감시와 처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뻔한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체 해석학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던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자기 배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지금도 되게 생각이 반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네. 볼까요? 넘어가 보죠. 네. 루신의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죠. 여기는 좀 쉽다. 네, 리베카 솔릿과 네. 마르셀 모스. 네. 리베카 솔릿의 걷기의 인문학. 이건 뭐예요? 재작년인가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 그 파지사이 큐레이터 할 때 먼저 그 세미나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걷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때 읽고 또 이제 재작년에 한 번 더 읽었었는데, 리베카 솔릿은 이게 번역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려하다. 진짜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되게 읽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배울 점도 저는 많고. 올 봄에 이 리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을 읽었는데 정말 좀 충격을 주는 네, 되게 책이 얇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가볍지 않아서 깜짝 맞아요. 놀라운 네. 책이었고 어떤 조금 내용의 책이었나요? 그게 글쓰기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자전적 기록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나와 화해하는 시간, 어머니와 화해하는 시간을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가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무수한 독서 편력이 또 그 작은 책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는 게 정말 필수인 책? 근데 너무 빨리 읽어버려서 좀 아쉽다. 그래서 천천히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읽고 싶은 책이다. 저도 이제 멀고도 가까우는 세미나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읽었었는데 읽고 이제 감상평이 좋았다 하니까 이제 견목이 그건 너의 어떤 가벼운 독서 같다. 정확한 지적을 해줬군요. 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근데 사실은 가볍게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는 여러 면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베카 솔릿은 그래도 제가 2번 읽은 걷기의 인문학 이거였고 실제로 이제 걷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걷기는 좋아가 아니라 엄청난 인류학적인 모색도 있고 여기 안에 많은 어떤 그런 단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걷기의 좋은 것 인문학도 같아요. 그렇고 멀고도 가까운도 그렇고 리베카 솔릿은 굉장히 지적인 작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걷기든 글쓰기든 모녀관계 등을 탐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작가인 것 같는 거. 진짜 저희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걷기의 인문학 읽으면서도 너무 많은 책들이 나와서 맞아요. 이게 뭐 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보의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했어야 그러니까 되나? 일종의 걷기의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라나 이렇게 작가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말셈 모스의 증여론인데 오늘 증여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 문탁 네트워크에서 증여론은 거의 뭐랄까 입문할 때 읽는 책이어가지고 필독서죠. 필독서.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한테 빌려줬다 돌려받았다 하다가 그 가운데 이제 증발된 책인데 증명된 게 증여된 책 아닌가요? 그렇네요. 증여된 거죠. 어디 예. 가 있는지 몰라야 되는 책인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깨 문탁에 와서 진짜 많이 깨진 거는 경제에 대한 눈.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게 엄청 몰랐구나, 무지했구나를 알게 된 거고, 또 증여론을 읽으면서 이 선물 경제, 그러니까 서로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가 있었구나. 정말 원시 시대부터 있었구나. 지금의 저기 폴리네시아나 이런 지역에 또 아직도 남아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남아있고, 그러면서 돈에 대한 관념이나 경제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그 반전시켰던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남는 건 이제 숲에서 뭐 어떤 것들을 포획해갖고 올 때 거기에 그 하우라는 일종의 영혼 같은 게 따라온다. 그게 일종의 증여된 것들이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뭐 약간의 그 시간적인 어떤 딜레이가 있더라도 나로부터 그 하우가 또 누구에겐가 내가 주는 선물을 따라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고 주는데 하우가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이럴 수가. 그래서 왜 이게 진짜로 이 경제라는 게 정말로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주면 끝.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탁 내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렇게 오해받기 쉽고 힘든 개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 속에서 조금 배려해지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선물 경제라고 하는 거. 이제 선택하시죠. 저는 증여론입니다. 자꾸 오른쪽에 있는 걸 클릭하네. 우파였네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떡하면 좋아. 예. 이거 뭐야 사주명리. 사주명리와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게 자본론은 저는 둥글레 같이 공부한 기억이 나네요. 네. 고병관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희 굉장히 힘들게 한 챕터 한 챕터 넘어가면서 고병곤 선생님하고는 그걸 했지. 저기 저작 선지 이거 초기 저작 있지 않았나요? 자본론도 하셨었어요. 맞아. 네. 아유 이거 진짜 상품 개념 뭐냐. 이거 특히 저는 이제 자본론은 화제사회 인문학에서도 듣고 했는데 이 초기 저작을 읽는데 미쳐버리는 맞아요. 책부터 약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지금 펴보면 너무너무나 쫀쫀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진짜 나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한때는 이 빨간 책에 막스 선집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었던 시절도 이 출판사도 박종철 출판사예요. 그게 언제예요? 이게 한 2000년대 초나 90년대 말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 자부심일 때도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실제로 읽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 하는 동안 실제로 읽어보면서 이 18세기 그때의 독일어로 쓰인 걸 번역한 거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되게 뭔가 우연인데 사준명리랑 지금 그 마르크스랑 같이 나온 게 되게 우연인데 제가 사실은 마르크스 저작을 읽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사람 사주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은 이렇게 그 세례증명서가 있어갖고 보통 그 생년월 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가 이 사람의 호로스컵, 그러니까 점성술 쪽으로 치면 이 사람 차트가 나와요. 그걸 딱 보고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주명리 어플리케이션을 딱 한 다음에 무토라는 걸 알게. 역시 무토의 특징이 뭐죠? 좀 광활하고 배포가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저돌적이고. 째째하게 굴지 않죠. 그 마르크스가 돈을 엄청 써댔겼다면서요. 좀 낭비하는. 신냐고 자기 돈이 아니었다는 얘기. 자기 돈 아니었죠. 엥겔스가 네. 많이 대주기도 후원자, 했고. 부잣집 아들인 엥겔스가 있어서 보통 배짱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칼 막스를 읽고 나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무튼 굉장히 낯선 공부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사주 명리학은 저는 사주명리를 뭘로 입문했냐면, 뭐 사실 그 사주명리 공부한 책은 너무 많은데, 고미숙 선생님의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이거가 이제 딱 출판되자마자 이거를 먼저 읽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사주명리가 우리가 그냥 대충 점치고 뭐 철학관에 사는 게 아니라고? 자기에 대한 인식에 가 닿을 수 있는 도구라는 말을 듣고 또 제일 여기서 그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사주는 평등하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여겨져 갖고 여기 가미당 가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캠프 들어가서 배웠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도 사주명리가 진짜 유행인데 네. 사주명리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어봤다 하면은 뭐가 제일 좋냐 이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사실 애들한테는. 근데 그러니까 내 사주가 좋아? 나쁜 게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게 저도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사주명리도 그런 건데. 뭐 제 책에도 썼지만 저는 이제 사주명리를 딱 이렇게 제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여기 그대로 나 있네. 엄청 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애였네라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뭔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라든가 풍파에 내가 찌들어서 이렇게 된 내가 아니라 원래 나는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안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스는 아주 제가 아직도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는 저한테 더 영향을 많이 준 건 사주명리학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막스가 사주 명리학에 밀리는 이 상황이 막스는 과학적 세계관의 시대가 오기를 바랬는데 사주 명리에 밀리는 게 아주 묘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 개탄할 일이에요. 예. 이 대결은 뭔가 반가운 대결이네요. 예, 이건 작년이네요. 작년에 공부한 이제 브라이 도티의 포스트 휴먼과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 이게 두 책 다 우리를 굉장한 혼란에 빠뜨리게. 이건 또 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건 뭐냐라고 막 비명을 지르지만 네, 딱 작년에 이 두 권의 책도 굉장히 네. 어려웠던 공부였다라는. 그 둘 다 비슷해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이도티보다는 헤로웨이가 훨씬 이렇게 끌린달까. 이 사람한테 너무 끌리고 또 헤로웨이 저희가 다큐를 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웃기게도 또 이걸로 에세이를 썼죠. 포스트 휴먼으로 에세이를 썼는데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헤로웨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나요, 헤러웨이에? 헤로웨이는 기존의 문법을 굉장히 다 이렇게 바꾸죠. 다 바꾸고 또 여기서는 이제 여기 걔도 나오지만 동물에 대한 반려종 선언. 그건 반려종 선언이고 근데 이제 헤로웨이가 원래는 이 사이보그 선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헤러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급진성에서는 가장 끝에 가 있는 연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그래도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그리고 매력적이죠. 예. 브라이도티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고 오히려 이제 들레즈 쪽에 들레즈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한테는 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한테는 좀 어려운. 저는 근데 그 세미나 공부할 때쯤 헤러웨이까지 공부하고 제가 이 브라이도티 공부할 때는 빠졌구나. 하차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미지의 연구자죠. 저는 이걸 못 읽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포스트 휴먼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도 엄청나게 연관이 돼 있고 이제 여기서 포스트 휴먼에서 이제 브라이도티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데 휴머니즘 자체가 백인 남성 중심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자본주의가 유전공학과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폐해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지점에 제가 공감하는 게 있고 코로나 전국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유전자 백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에세이를 썼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헤로웨이가 훨씬 더 감화를 받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내가 에세이를 안 썼기 때문에
조금 내 공부가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헤로웨이에 많이 그 감화 받으면서도 이거 공부는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헤로웨이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가족을 넘어선 친족, 그러니까 친족 만들기 그 개념에도 굉장히 그 동의를 했고, 그 사이보그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의를 했는데, 또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뭘 공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그래서 참 에세이 쓰는 게 참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쓰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그래도 저는 이 공부로부터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 굉장히 고민되네요. 인간적으로는 헤로이가 좋은데 헤로웨이는 인기가 많아서 브라이도티한테 빚진 게 있다. 네, 조모래님은 브라이도티를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헤로이는 저 말고도 많아요. 네, 다음 기회에 네. 뭐 같이 해보죠. 그럼 브라이더티를 찍어보겠습니다. 아, 칼폴라니가 이렇게 생겼어? 네. 데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과 둘 다 이거 거대한 전환. 여기 있네요. 제가 포스트잇이.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책 읽고 인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에 맞는 거다. 책에 맞아서 인생이 바꿀 수 있을 만한 두꺼운 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두 권이 그런 책이네요. 이거 맞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두께. 두께. 네. 이거. 네.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증여론하고 이게 더불어서 저한테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아주 와장창창 깨준 그런 책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지옥의 단테 신곡에 사탄의 거기에 맷돌. 거기에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더라? 윌리엄 블레이크. 너무 사파가 적당하죠. 제가 단테 신곡을 다 읽겠다고 견목한테 책까지 선물해주고, 우리가 결국에는 지옥과 연옥은 읽었지만 천국을 못 읽어가지고 천국의 맛을 못 보는. 자본주의가 이게 사탄의 맵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인류학적으로 이거를 고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랄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보여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공감했던 책이고, 아주 초창기 때 공부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뭐 시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될 수 있지 않은 거였는데 거래되는 걸로 바뀐 전환에 상품이 대해서. 돼버린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우리한테 엄청 새로웠죠. 우리는 네. 당연하게 이거는 거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거래되는 시점이 있었다라고 짚어주는 네. 콜폴라니의 지적이 굉장히 좀 신선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칼폴라니를 읽고 뭐 그 이후로 뭐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알게 되고, 뭐 엔데 유언이랄까 뭐 다른 책들도 좀 사갖고 더 읽었고, 또 이어지는 공부가 뭐 석기시대 경제학이랄까 뭐 이런 공부들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생태학이 우리가 작년에 했죠. 네.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뭐랄까, 그 마음이라는 게 내 내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이버네틱스처럼 이게 여러 개의, 그러니까 내 밖과 내 안이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마음이 계속 생겨나고, 내 마음이 밖으로도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어서, 거기에 그러면은 인류학적인 고찰도 있고 또 정신분석학적인 고찰도 있고, 해부학, 예, 또 진화론, 그리고 진화론, 뭐 유전자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싹을, 원래 생태학자인데 생물학자죠. 사이버네틱스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런 구조구나 알게 되면서 엄청난 감화를 받은 책입니다. 이거 너무 멋진 책이고, 읽고 나서 또 읽어보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했는데 또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를 한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정말 좋은 책임은 분명한데 잘 모르겠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이래서 이 베이트슨한테 좀 미안하다. 우리도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싶은데 이걸 안다고 말하기엔 너무 우리의 배움이 소락해가지고
안다라고는 말하는 게 조금 아쉬운 예. 그런 좀 미련이 많이 남는 책이 마음의 생태학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에세이를 이걸로 정하면서 실제로 세미나에서 너무 아쉬웠는데 에세이 좀 준비하면서 아 그래도 약간의 감은 잡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도 아쉬웠던 부분.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많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저 됐죠.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 이제 막 분과 학문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 전문가나 자기 영역에 대한 학문은 이제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베이트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분과 통합적이죠. 학문들을 가로지르는 그런 통합적 사고나 스케일. 그래서 야 옛날 학자들은 참 그런 스케일들이 있었구나. 멋지죠. 우리는 지금은 네. 너무 용량이 너무 작아졌다라는 걸 좀 실감하게 하는 책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여러 분야를 거쳐서 공부를 하셨어요. 언제 나온 책이에요? 그게 좀 나온 됐지. 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출판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그러니까, 않았을 근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에 출판된 거를 모아놨어. 논문집을 막 그러니까 30년대 막 4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0년대까지 나온 이 사람의 저작부터 다 한 모아놓은 거야. 70년대 말까지 논문 아닐까요? 54년도 있고 이게 그렇게 계속 이걸 모아놓은 책이라서 사실 마음이나 감정 같은 게 최근에 들어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 되게 최근 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옛날이네. 예전 책이죠. 근데 이 마음의 생태학이 워낙에 좀 중요한 저작이라서 베이트슨 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랑 같이 읽은 게 에두아르 콘의 숲은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 두 책이 엄청 닮아있죠. 영향을 아직도 많이 미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트슨을 네. 왜 최근에 읽은 이거는 드라마가 더 뭔가, 재밌고 뭐 약간 그런 건가? 미안함에. 네. 이제 이거는 조금 호라니와 아니 나카자와 시니치와 시니치하고 일리치네요. 일리치 책이 오네요. 있습니다. 있네요. 예. 하나 갖고 왔어요. 나카자와 시니치는 그냥 대충성 인류학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반 일리치를 엄청 제가 존중하는데 이건 당연히 일리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일리치 아니야. 약국이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 나카자와 시니치는 약간 나랑 결이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저하고 엄청 비슷한 사람이에요. 신화 맞아요. 고대 약간 종교 뭐 이런 쪽으로 엄청 우리 저기 시니치 약국도 될 뻔했네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시니치 약국. 그래서 뭐 이거는 답정너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이반 일리치를 읽고도 굉장히 많이 제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 책을 보고는 많이 깨졌다. 물론 깨지긴 깨졌는데 너무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비슷해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시니치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아직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가고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처참게 했었어요. 여러 권을 그때 읽었고. 갔다 왔으면 시니치 약국 된대요. 시니치 약국.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모든 공부가 저를 막 깼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덜너덜 다 모든 공부가 저를 깼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깨져도 내가 괴롭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이반 일리치의 이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너무 불편한 거야. 읽고 너무 불편하고 전문가주의. 전문가주의. 약사인데 의료 체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내가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이 분야에 대한 게 이게 비판이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다고 딱 받아들이기가 너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중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책이었고 하지만 제가 이게 좀 굉장히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 좀 보시면 너무 더러워요. 예, 진짜 더러워요. 예. 그래갖고 저희 그 공부하는 친구 중에 노라가 있거든요. 노라라는 친구가 이렇게 거의 그 책에 다 밑줄을 긋거든요. 근데 내가 거의 노라랑 비슷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밑줄을 많이 그었는데 제가 이제 번역이 너무 안 좋아갖고 원문까지 찾아본 책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3-4번? 4번이 뭐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것 저는 같습니다. 기억나는 게 저기 구글레가 이반 일리치 사주를 봤다.
이 야, 사람은 안 봤지만 이반 일치는 봤네. 일리치 사주를 봤는데 일리치랑 푸코랑 이 인간들이 다 무토다. 아니야. 아닌가요? 여기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아, 무토 저 막스는 무토고 이반 일리치는 병화입니다. 아, 병화예요? 그리고 무토 인간들이 다 이런가 아니, 보다. 아니, 이런 생각하고 푸코는 정화고요. 그러니까 푸코가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정화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반 일리치가 이 병화가 3개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성직자에 너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밝게 비춰주잖아요. 어두운 곳은 비춰주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반 일리치의 사주를 보고 정말 병화. 아, 병화. 정말 이 사람 사주가 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태양이 3개나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어둡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직하면 이제 바티칸에도 신부님.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나중에 이제 네. 파문 당하셨는데 너무 멋진 분이죠. 대단한 분이세요. 자기 신념대로 또 사신 분이고 언제 봐도 멋진 분이고 약간 따라가긴 힘들다. 빨리 고르시죠. 네. 이반 일리치를 당연히 골라야죠. 야, 진짜 어렵군요, 이게. 안 돼! 네, 양자역학과 동의보감. 뭐, 어떻게 된 거야? 동의보감 책은 동의보감 책을 제가. 그걸로 진짜 맞으면 큰일 나겠다. 아까 근데 이걸로는 때리긴 좀 어렵네요. 이거 때리면 이제 약간 최소 사망 같은 네. 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동의보감 원문 공부에 합류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읽은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건 좀 양자 어떻게 중력에 보면 관련된 책인데. 중굴레 공부의 신고, 가장 최근에 한 공부, 음. 가장 처음 시작한 공부,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첫 정인가, 어. 오래된 정인가. 아니 이게 지어진 시기조차도 신구예요 지금. 그러네요. 근데 이제 둘이 통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한 다음에 동의보감이라든가 황제대경을 보면 이거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이야. 우리끼리 막 양자역학하고 막 통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동의보감은 학교 때도 이제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조금 약간 식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처음에 할 때 그냥 뭐 동의보감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속을 했는데 하는 내내 재미없어.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다시 알았고 그리고 책이 정말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책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동양의학의 모든 게 여기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집대성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라는 건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읽을 때마다. 요즘도 이렇게 개인하박 처방하실 때 보시지 않나요? 네, 가끔 많이 봅니다. 예. 뭐 방제학 책도 보는데 동의보감을 또 보는 게 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더 보이는 게 있더군요. 근데 너무 안쓰럽네요. 얘가 너무 책이 이러고서 같이 근데 이게 세금을 좀 맞춰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려면 이제 파일만의 물리학 저서 그거 있잖아. 시리즈를 양자 갖고 왔어. 역학자들이 막 반론을 제기하시면서 많은 책 중에 하필 그거 하나 딸랑 갖다 놓고 2개를 배제한다고 아마 하시지 그래서 않을까. 여기서 지금 제 공부에 그 두께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도 이쪽을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이쪽은 공부를 아주 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양자역학의 이제 그냥 이 사람은 이제 루프 이론가인데 양자역학과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같이 그 엮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2개가 양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은 서로 병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으로 중력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이론이고 이제 시공간이 중력 때문에 이제 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데 아직 확증된 이론은 아니고 이번에 이거 공부 끝났는데 엄청 재밌고 여기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관계다. 그러니까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공간이 같이 생기면서 같이 생긴다. 징글징글한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의보감을 선택하겠습니다. 더 공부 많이 한 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18강 마지막 락강 대 이거는 좀 락강의 별로 욕망 이론 대 스피노자. 별로 이렇게 고민이 안 되네요. 애정이 너무 한쪽에 대한 애정이 팍 없군요, 이거는. 근데 제가 스피노자를 공부한 책이 엄청 많거든요. 집에 진짜 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가장 첫정이죠. 에티카. 처음 봤던 책입니다. 이게 에티카. 책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이고 그런데 제가 에티카를 그러니까 공부를 한 2년 하면서 몇 번 읽었을까? 10번은 읽을 것 같아요. 10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나는 10번 아니야. 한 4번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물론 이제 이 책으로 읽은 게 아니라 진태훈 선생님 번역본을 훨씬 더 많이 봤는데 그리고 저희가 뭐 부분으로 그렇죠. 1부만 부분으로. 본다든지 2부만 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보지 않았나.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전체를 통독해서 10번 봤다는 건 조금 너무 비약일 것 같고 어떤 지점은 10번 정도는 봤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는 이제 이 락강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그 일본어 강독 시간에 그 사사키 아타루의 야정과 영혼이라는 책 속에 푸코와 르장드르와 락강, 그러니까 락강, 르장드르, 푸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락강을 공부했는데 정말 진짜 이건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프로이트를 공부하게 됐고 이제 락강의 이제 이런 그 욕망의 전복 물론 이거 락강의 책은 아닌데 락강에 대한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이 별로 깨끗한 거 보니까 열심히는 안 했네. 열심히는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락강 이론 되게 어렵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사키 아타루의 필터를 거쳐서 락강을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락강 근데 어떻게 보면 락강이 우리가 철학 공부하다 보면 정말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전시용 분석 학자이고 철학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 락강 굉장히 필독으로 그렇죠.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락강 이론 공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공부.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와 락강을 뭐 전공하지 않아도 다 읽어야 하는 책들. 근데 기억은 나지 않는. 되게 슬픈. 왜냐면 어렵죠? 되게 많고 이론이 어렵고 뭔가 그 락강의 공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딱 세우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공식이 좀 가물가물해진 것 같아요. 보로메오 메뚜도 나오고 가물가물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에티카가 윤리학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그러니까 그 제 어떤 세계관 속에는 항상 신이 들어와 있었는데 똑같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면서 스피노자가 그래서 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보면서 신과 있던 그런 우리 인간이라고 이제 약칭을 한다면 물론 개체, 뭐 양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게 뭐 어떤 인격적인 신으로 꼭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아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어떤 관계론이 나오죠. 예. 존재 자체가 이제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를 읽기 전과 읽기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 세계관이 말 그대로 전복된 거죠. 다 전복됐대. 뭔만 읽으면 다 전복됐대. 근데 저는 정말 스피노자 공부를 그래도 지금까지 한 공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피노자에서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의 지점이 있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말 그대로 지혜로워지려면 절대 혼자서는 지혜로워질 수 없다라는 게, 큰 것 같고, 이성의 출발은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지 이성이 생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 최소 두 사람 간에 생기는 공통관념으로 이성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동체적인 그런 철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에티카 공부하는 게 우리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은 기억이 나나요? 뭔지 모르니까 계속 이게 뭐냐 엄청 서로 물어보면서 저는 아예 개념어부터 몰랐던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이 에티카 책을 여시면
절대로 쉽게 아무도 읽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어요. 쉽게. 예, 정말 에티카라는 이 제목 윤리학 여기에 혹해서 열시고 당황해서 닫는 책 아닌가. 예. 그걸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누구도 쉽게 술술 절대로 안 읽히는 책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일본어를 잘하니까 우리나라가 번역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진태호 선생님 책 읽기 전에 일본어로 된 에티카도 읽었었어요. 너무 이해 안 될 때는. 근데 역시나 뭐 읽으나 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스피노자. 아니, 잠깐만 이제 8강이에요. 8강입니다. 네, 이제 8강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명리학과 스피노자. 별로 고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명리를 계속 공부할수록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사주명리 공부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기뻤는데 또 남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호기심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구나. 어떤 지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푸코하고 막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푸코와 막스는 돌아가신 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꼭 사주가 내가 알아서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 선입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사주명리 공부를 좀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되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살 때 사주명리가 되게 좋은 도구고 뭔가 나에 대한 호감을 좀 빨리 그 표시하는 그런 도구긴 한데 이렇게 쓸데없는 호기심, 우리 푸커 책에 호기심 얘기 나오는데 그 호기심이 굉장히 쓸데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노자를 고르겠습니다. 아유, 우리 스피노자. 네, 8강에서는 루신과 모스. 이것도 사실 둘 다 나를 엄청 깨주었다. 깨주었지만 누가 더 깨주었는가? 진짜 3분의 1 깨주었는가? 2분의 근데 1 깨주었는가? 그 제가 인문학 분야가 엄청 낯설었고 그랬는데 루신을 만났기 때문에 인문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학이었잖아요, 대부분. 근데 제가 이과여가지고 아, 문학을- 어려운 점이 그쵸. 문학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 얘기 기억나요. 네. 나는 진짜 시험 다 잘, 수학 뭐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정말 국어는 나는 못하는 애였는데 나보러 이 문학을 이해하란다고 막 열변을 토하며 성토하는 그 저걸 어쩌라고 이과생이라서 문학을 이해 못하는 걸 저걸 어쩌라는 말인지. 문학 전공자로서 얼마나 한심. 저는 막 수학이고 과학이 이런 거 안 풀리고 문학 하나 푸는 애한테 와가지고 문학 도대체 뭐냐 막 이러면서 열변을 토할 때 참 씁쓸한 느낌. 아, 저는 근데 진짜로 이해가 안 돼갖고요. 그 루신 책은 기본 3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어요. 이해가 안 돼서 머리를 엄청 쥐어뜯었고 실제로 이렇게 책상 주변에 이렇게 머리카락에 수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한 3번 정도 읽어가지고 막 나는 이거라고 썼는데 완전 오독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뻘쭘하고 너무 창피스럽고 진짜 그럴 때도 그리고 있었고. 이제 제가 요때쯤에 둥글레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거실에 뭐 식탁이랑 뭐 이런데 다 나와 있는 책이 루신 책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루신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루신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 흔적을 좀 그때 그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예, 처음 왜 갔을 왔지? 때인데 친하지도 처음 가봐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근데 곳곳에 루신 책이 있어서 아, 루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기억이 되게 나네요. 그때 루신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거북이 등딱지처럼 루신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안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준 일본을 얇은 편이에요. 뒤로 가면 막 이렇게 두꺼운 책도 읽고 많이 썼죠, 루신이. 저는 그 사실은 뭐 증여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전환 이후에 배운 뭐 거예요. 지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루신입니다. 저를 진짜로 많이 깨주고 진짜 괴롭힌 루신. 네. 아, 우리 선생님, 루신 선생님. 이것도 쉽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16강에 어려운 걸 넘어오니까 8강은 좀 네, 쉬워지네요. 동일보감과 브라이더티. 브라이더티. 근데 아무튼 포스트 휴머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분야긴 분야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의료 쪽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굉장히 의료화가 더 진행될 거고 그게 포스트 휴먼의 큰 주제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동의보감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어. 요즘 이제 기술의 발달로 포스트 휴먼을 말하고 있는 그것도 그래서 많죠. 기업에서 지금 보여주는 비전과 브라이도티가 말하는 비전은 좀 다르다. 이것도 조금은 유의해서 봐야 될 맞아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스트 휴먼인가도 달라지는 거. 근데 이제 브라이도티도 포스트 휴먼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포스트 휴먼 안에 들어와 있는 기술을 굉장히 옹호하는 것 중에서 뭐 트랜스 휴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거부감이 많이 든 편이고, 그런데 이제 뇌과학을 한다거나 좀 과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그 지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스트 휴먼 안에서 오히려 이런 동양의학적인 게 더 많이 나와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좀 더 돌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지점에서는 동의보감이 그런 목적으로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쉽게 의사를 접하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 쉽게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섭생을 이제, 하고 식물들을 좀 이렇게 약초로 바로 구할 수도 아유, 있고, 저기. 네, 그래서 동의보감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일리치와 베이트슨. 예. 아 그래도 일리치죠. 네. 마지막이 문제네. 마지막. 벌써부터 뭔가 그려지고 있네. 아 일리치 너무 약간 답정너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이트슨으로 한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리치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사실은. 두 분 다 아주 인물이 좋으시네요. 그렇네. 네, 아주. 멋지시네. 이게 되게 말년의 사진들이신 것 같은데, 노년의 사진들인 것 같은데, 저렇게 주름 잡힌 얼굴로 늙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리 생각이- 둘 다 약간 외모 지상주의가 좀 있어요. 아, 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생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분위기가 드네요. 두 사진 다 엄청 분위기가 있고,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여러분 지금 네네네. 공부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거 누가 잘생겼나가 아니다. 막상막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리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일리치로 가고. 아, 이제 4강. 4강. 이제 다 왔어요. 벌써 어려운 이제 4강이 어렵네, 어렵네. 8강은 쉬웠는데 4강이 어려. 이게 이렇게 되나? 16강은 어렵고 8강은 좀 쉽고 4강은 좀 어렵고. 어렵다. 동의보감 대 스피노자. 전 그래도 스피노자가 아닐까. 저는 스피노자. 왜냐면 진짜로 저를 아니, 진짜 시간! 동의보감 공부하는데 들인 시간 대 스피노자 공부하는데 이게 들인 더- 시간. 이게 더 큰 거 이게 같아. 대학 때부터 아, 공부하고 근데- 지금도 보고 있는데 여기도 근데 이거는 약간 뜨문뜨문했고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팠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별렇게 얕군요. 이게 나랑 같이 2년 동안 스피노자를 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에 달면서 공부했던 건 루신과 스피노자 같아. 예. 거의 그 루신도 2회에 걸쳐서 읽었고 스피노자도 2회에 걸쳐서 읽었는데 사실은 스피노자가 조금 더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고, 동의보감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뗄래야 뗄 수 없죠. 저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아시죠? 항상 이렇게 은은하게 젖어 있으면. 근데 이 책은 요즘도 많이 열어보는데 에티카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어요? 한 5년 전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때 한 공부한 지 한 5년 아, 최근에 제가 뭐 공부하다가 그 진태훈 선생님의 그 논문 새로 있잖아. 나온 그 책. 논문도 이렇게 열어보고 새로 나온 책도 물론 열어봤는데, 어떤 거를 공부하는 와중에 이걸 꼭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진태훈 선생님 논문책을 한번 열어봤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에티카를 열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마음의 생태 공부할 때였나? 제가 그때 열어봤던 그때 것 무슨 같아요. 그런 얘기 했던 거 네, 같아요. 제가 그때 뭔가 2부를 열어봤던 것 같아요. 2부를. 뭔가 2부를 열어봤던 것 같은데, 동의보감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비교를 둘 다 약간 그 약사님한테 있어서 약간 사전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할 때 계속 보시는 책. 계속 펼쳐보고
이것도 에티카도 다른 공부를 할 때 맞아요. 이거 맞아, 에티카에서 이렇게 이러면 계속 펼쳐보는 그런 약간 이건 거의 사전 결승전이에요, 같은 결승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요즘은 좀 스피노자 얘기 좀 더 뜸하지 않나. 우리가 요새는 이 안 하지만. 공부하는 동안에는 맨날 음. 공통관념이든 일종 인식이든 기쁨이든 긍정이든 뭐 근데 그거를 달고 살지 않았을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마음의 생태학으로 그 뭐지? 에세이 썼을 때 거기에 스피노자의 공통관념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하도 스피노자를 얘기하니까 다들 뭐 징하다, 지겹다. 근데 다른 공부에서도 항상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피노자를. 아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읽다가 괜찮은 이거 완전 스피노자 아니야? 맞아요. 이런 거. 약간 나의 이제 전적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거 완전 스피노자인데 이런 얘기. 누군가에겐 그게 푸코고 누군가에겐 그게 막스고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저한테는 스피노자인 것 같아요. 옛날에 무슨 뭐 지구가 내일 망하면 오늘 나무를 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알았던 스피노자가 그거 아니야. 스피노자가 아니야. 그건 스피노자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루신과 루신데 일치. 이것도 너무 어려워.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앞으로 또 책도 루신이 제일 먼저가 있네. 이거 어렵네. 이건 좀 어려운데 어떡하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세상에서 저기 가장 어려운 결정 양작 저기 출중하시네요. 두 분도 외모가 출중하고 두 분 다 글빨이 엄청 출중한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루신의 문장 저는 루신을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신의 샤오싱 여행단을 따라가가지고 샤오싱도 가보고 그 여행하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한 권 정도를 그 비행기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양심상 아침 꼭 저녁에 죽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구나. 읽으면서 갔었는데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루신 박물관 갔을 때 그 루신이 쓴 뭐 편지나 이런 거 전시해놨는데 필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필체가 좋아야 되는구나. 막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글씨가 악필이라서 안 된다. 이런 좌절도 갖고 왔는데 일일치도 굉장히 문장이 좋죠. 네. 우리는 번역문으로 읽어가지고 좀 아쉬움은 그러니까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다 뭐 이렇게 굉장히 꼬장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어디에도 없는 스타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저랑 다른 점, 루신이 나랑 다른 점은 농객하고 그 계속 싸움을 싸우는. 하거든요. 글로. 아우 정말 징하나 징이 할 정도로 물고 늘어지는. 우리 둥그레는 좀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쪽 스타일이죠. 그렇죠. 저는 좋아하죠.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정말 그 까칠함 정말 대단하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일리치도 엄청나게 까칠한 까칠하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단어 쓰지 않겠어. 갖고 자기가 단어를 만들고 막. 버나큘라 우리 일리치 공부하면서는 쓰지 않았던 버나큘라가 뭐냐 막 이런 말 찾아가지고 막 찾아보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일리치가 그 단어를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중세 시대 책들을 막 뒤져서 읽고 막 맞아. 대단한 텍스트의 포도밭. 와 미쳐버리겠네. 어떡하면 너무 좋아. 멋진 사람들이에요. 글반에서는 아주 그냥 이쪽에서 우리 저기 둥그레를 골라주면 누굴 고를까 싶어. 두 사람 중에 누가 둥그레를 이렇게. 고를까. 이분들이 나를 고를 일도 없지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리치는 일리치 약국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럴까? 그럴 수도 이거 있겠다. 헷갈리는 질문이 같아. 어쩔 땐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거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나올 것 같고. 루시는 그럼 어떻게? 루신 고르시죠. 정말 근데 루신 책을 안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어. 그러네. 좀 루시는 얘기는 스피노자보다는 더 뜸하게 듣는 것 같네요. 예. 옛날에는 그 내가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루시 루시 얘기만 얘기는,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저는 원래 또 금사빠라서요. 또 금세 또 잊어먹습니다. 안 돼! 1, 2, 7을 고르고 네. 결승. 에티카와 저는 스피노자가 결승에 올라올 줄은 알았는데 1, 2, 7가 올라올 줄은 몰랐네.
저는 예상을 했을 때 어. 스피노자와 동의보감 아. 이런 구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의보감이 진작에 떨어지고 아니 저도 이거 처음에 같이 얘기할 때 일리치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마지막으로 올라왔네. 살아남았네요. 아니라고 일리치 맞습니다. 숙명이네 숙명.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뭐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결승전에 올라올 것이다. 이거 이제 저기 사랑 고백인가요? 네네네. 내가 누구를 더 좋아했나? 네. 그리고 내가 잘하나? 잘 이해했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를 더 좋아하나? 이 아니 근데 정도인가? 따지고 보면 내가 공부 양이 훨씬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 양으로는 루신하고 스피노자가 삐까삐까한데 집에서 오늘 책을 배우는데 실제로 뭐 참고 도서를 뭐 해서는 루신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어떤 철학으로는 책들이 기본적으로 루신도 거의 한 20권 이상 있는 것 같고 스피노자는 20권은 안 될까? 아무튼 꽤 있더라고요 집에. 그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온 출판된 연구서들은 다 샀죠. 거의 다 봤죠. 샀죠. 예. 나오는 족족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음.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서 저희가 다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진태훈 선생님 책은 또 나오자마자 나왔죠. 샀고요. 네. 예. 읽어보진 않았다. 그 둘 중에 누가 하나 섭섭해 할까요? 아니 뭘 저를 사소해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죠. 모르시죠? 제가 좀 아련한 게 저희가 스피노자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약간 미친 짓을 했잖아요. 뭘 했나요? 소설을 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봤네요. 미안으로 끝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쓰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과생이 또 소설 쓰라 그런다고요. 글쓰기 선생님이 소설을 또 읽어봤죠. 근데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썼는데 되게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쓴 것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 잔상으로 그 장면들이 소설은 이상하게 이미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여우라라는 친구가 그 네덜란드 여행까지 갔다 와서 그 친구 스피노자 생가를 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또 그쪽을 배경으로 그 소설을 썼어요. 잘 썼어요. 네네네. 문학소녀였어요 여우라. 지금 동양고전 막 어. 철학 공부하는데 문학소녀가 가장 맞지 않나. 그래서 내 소설보단 그 소설이 내 머리에 저도,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왠지 마치 스피노라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 소설을 읽고 그때 나서. 소설 쓰기 했을 때 글은 다 잘 쓰는 사람들이셨는데 소설식으로는 못 쓴다고 또 버팅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에세이는 쓰지만 소설은 못 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스피노자로는 정말 별걸 다 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노자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이제 좀 큰 빛을 비춰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스피노자 공부도 짬짬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한 진짜 2년 정도 공부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감화도 받았고 정말 이렇게 내 생각의 세팅이 스피노자식으로 됐다라는 것도 많은데 뭐 굉장히 조금 오랜 시간 잊고 지냈나? 네. 이미 마스터했다고 이렇게 넘어간 철학자가 아닌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리치 약국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스피노자를 넣어야겠다. 아니면 진태원 선생님의 신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게릴라 세미나라도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진태원 선생님 강의도 너무 좋았죠. 맞아요. 우리가 너무 길을 어려워하는 잃고 있었는데 어려워하는 스피노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데 좋은 강사 선생님으로 진짜. 진태원 선생님이 아주 있었죠. 내 인생의 불을 밝혀준 스피노자. 어때요? 이렇게 한번 거의 10년의 공부를 좀 돌아봤는데 아니 뭐랄까 단편적으로 공부한 것도 많지만 확실히 그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공부했던 게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공부를 또 해야 될 텐데 라는 또 생각도 들면서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견목에 아니, 비하면 별로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책 쓰는 약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10년 공부해가지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더 이제 깊이 있게 더 했다면 더 좋은 뭔가가 아웃풋이 나왔을 텐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도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약국이라는 어떤 배경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저희 일리치 약국에는 또 인문학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잘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뭐 이렇게 약사로 다가가던 뭐 이런 콘텐츠로 다가가던 그런 것이 살짝이라도 묻어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이상형 월드컵 한번 컨텐츠를 해보자라고 할 때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있을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뭉클한 맞아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놀랬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둥글레랑도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티격태격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차곡차곡 뭐 공부하면 싸웠구나. 어쩌니 이러면서 보냈구나라는 게 좀 기대치 않게 뭉클함이 있는 네. 시간이래요. 우리만 뭉클할 수 있어요. 그거면 됐죠. 그렇지. 굉장히 좀 진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 10년의 기간을 또 우리가 압축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중간중간 돌려보셔도 되고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어보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여러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자팍다시게 짬뽕 약사가 되는 것이 더 멋지지 않나. 네. 뭐 무협이라든지 이런 판타지 새로운 장르도 좀 몸에 장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월드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